안녕하세요. 체리쌤이에요. 오늘은 영재원 기출풀기 22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에 제시한 문제를 풀어보고 다음 2주간 고민해볼 문제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결해 볼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해결해 볼 문제는 숫자 3 4개와 사칙연산을 이용하여 1부터 10까지의 수를 만드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숫자 3, 4개를 이용하는 문제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17학년도에 모 대학부설 영재원 초등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 회에만 나왔냐? 아닙니다. 그 전년도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 숫자 6, 4개를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의 수를 만드는 문제도 나왔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숫자 4, 4개를 이용하는 경우 혹은 숫자 5, 4개를 이용하는 경우도 나왔었고 숫자 9, 4개를 이용하거나 똑같은 숫자가 아니라 주어진 숫자 4개를 이용을 해서 1부터 10까지 나오는 수를 만드시오 라는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였어요. 지금껏 굉장히 많은 횟수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2주간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가능한 답은 무엇일까요? 2주간 자신이 찾은 식과 오늘 영상에서 나온 식이 같은지 혹은 다른 식인지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영상을 보고 난 후에도 만들었던 식 이외에 또 다른 식이 없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3, 4개와 사칙연산을 이용을 해서 1부터 10까지에 있는 수를 다 만드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1부터 10까지 중에서 여기서 문제를 살펴보면 또 한번 살펴보면 4개로 바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수를 생각을 했을 때 사칙연산 중에서 사칙연산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중에서 덧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여기서 보면 사칙연산을 이용하라라고 했지 사칙연산을 이 4가지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한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 말은 사칙연산 중에서도 한 기호를 여러 번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2개 또는 4가지 기호를 모두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덧셈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3을 모두 더했더니 12가 나왔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1부터 10까지의 수이기 때문에 이 식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마지막 숫자만 기호를 덧셈 기호로, 뺄셈 기호로 바꾸어 봤더니 어떻게? 6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벌써 6이라는 숫자는 만들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숫자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을 나눗셈으로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9 나누기 3일까요? 아니죠. 왜? 사칙연산이 괄호도 없이 있을 경우에는 어때요? 뭐부터? 곱셈과 나눗셈이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3 나누기 3을 가장 먼저 계산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 더하기 3 더하기 1이 되어 즉 7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벌써 1부터 10까지에 있는 수 중에 6과 7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모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 어떤 식은 만들었는지 어떤 식은 만들어지지 않았는지를 찾기도 힘들고 내가 만약 지금 당장 이 문제를 10분 안에 해결해야 된다, 15분 안에 해결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면 시간에 여유를 두고 있다면 좀 스텝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문제를 포포즈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어떤 일을 몇 번 해보면 쉽게 감이 생긴다라고 하죠. 아이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찍기라고도 하는데요.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직관력입니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도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자신이 가진 경험이나 지식, 정보를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해서 내놓는 것도 있다라고 봐요. 특히 이러한 문제에서도 경험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볼까 하는 감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숫자 3을 4개를 이용을 한다라고 했었죠. 이 숫자 3의 개수를 줄여봅니다. 숫자 3 2개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수는 어떤 게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2개만을 이용한 식을 한번 살펴보면 사칙연산을 하나씩 넣어보면 되겠죠. 3 더하기 3은 6, 3 빼기 3은 0, 그리고 3 곱하기 3은 9, 3 나누기 3은 1. 벌써 0, 1, 6, 9라는 숫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사칙연산을 활용하지 않으면 숫자 3 2개를 이용을 해서 33이라는 숫자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이 식만을 이용을 해서도 숫자 1부터 10까지를 금방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여기서는 2개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식 2개씩만 조합을 하더라도 숫자 3 4개를 이용을 하게 된 거니까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1이라는 숫자는 0과 1을 더해서도 만들 수 있고 1과 1을 곱하거나 나누어서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 1도 만들 수가 있고 2는 1과 1을 더해서 만들 수 있고 숫자 3은 9와 6을 빼서 만들 수가 있고 4는 바로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5부터 생각하면 6에서 1을 빼는 경우도 있고 8은 9에서 1을 그리고 9는 9 더하기 0 혹은 9 곱하기 1로 만들 수 있고 덧셈 10은 9와 1을 합하여 만들 수가 있겠죠. 당장 숫자 3 2개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4를 제외한 모든 숫자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만든 이 식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영재원 문제들은 대부분 종이 한 장, A4 용지 크기라고 하면 A4 용지 크기 한 장에 이렇게 문제가 한 줄 또는 2줄 정도 나오고 모두 빈칸이에요. 그 빈칸을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풀이 과정을 적든 정답을 적든 그렇게 적으면 되는데 지금 찾았던 답을 아무 위치에나 생각나는 대로 적었으니까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쓴 정답이 한눈에 들어오나요? 1부터 10까지의 수 중에 어떤 수는 찾았고 어떤 수는 찾지 못했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이걸 확인하기 전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그런 표현하는 방법이? 왜 필요할까요? 이 문제는 뭐였어요? 영재원 선발 기출 문제예요. 기출이란 건 영재원 선발 문제죠. 선발을 위해서는 어쨌든 평가를 해야 하고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채점자가 채점을 해야 되겠죠. 결국 채점자가 봐야 하는 답안지예요. 채점자가 봐야 하는데 나는 내 것만 내면 되지만 채점자는 굉장히 여러 명의 답안을 봐야 되죠. 그러니 보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나도 문제를 해결할 때 빠르게 뺀 부분을 채워 넣을 수도 있지만 채점자를 위해서도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그럼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숫자 1 땡땡에서 1을 만든 식을 쭉 적거나 아니면 밑줄을 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포포즈 문제에서 가장 깔끔하고 한눈에 보기 쉬웠던 표현 방법은 표를 이용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표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표를 만들면 되죠. 그죠? 표를 이렇게 칸을 나누어서 내가 어떤 곳에 어떤 걸 쓸지를 정확하게 표현만 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윗줄 혹은 가장 왼쪽 등에 구분되는 걸 써야 합니다. 내가 이 줄에는 만들 수를 적겠다. 이 바로 옆에 있는 줄에는 그 만드는 식을 적겠다.
라는 구분이 꼭 들어가야 하고요. 그러니 만들 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부터 10까지에 있는 숫자이니 순차적으로 이렇게 1부터 10까지를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식들을 채워가면 되는데 아까 우리 숫자 3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빠르게 1부터 10까지 4를 제외한 모든 식을 만들었었죠. 그러니 가장 오른쪽에 내가 만들었던 식을 한번 적어봐도 되겠죠. 그러면 쉽게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1을 이용을 해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한번 쉽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5, 6, 7, 8, 9, 10이라는 숫자의 식이 만들어졌어요. 숫자를 만들 식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칸이 비었죠? 숫자 4라는 칸이 비었어요. 그럼 이 숫자 4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옆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것만으로 찾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숫자 4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전 단계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숫자 3 4개를 이용을 했고 숫자 2를 이용을 했으니 숫자 3 4개 이전에 숫자 3 3개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숫자 3 3개를 이용해서 어떤 숫자를 만들면 다음이 4가 나올까요? 7과 1과 12를 만들 수 있으면 돼요. 왜요? 숫자 7에 3을 빼면 4가 만들어지고 숫자 1에 3을 더하면 4가 만들어지고 12를 3으로 나누면 4가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 3개까지로는 7, 1, 12를 만들면 쉽게 숫자 4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3, 3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걸 찾아봤더니 12였어요. 12를 어떻게? 3 곱하기 3 더하기 3 혹은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죠. 왜? 곱셈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숫자 기호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12를 만들었으니 이 숫자 둘 중 하나의 식에 나누기 3을 하면 숫자 3 4개를 이용해서 12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게 있죠. 괄호가 있어요. 그럼 괄호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답이 나오죠. 왜? 숫자 여기서 괄호를 제어해야 하면 뭐부터 계산을 해야 되죠?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을 해야 하다 보니까 9 더하기 1이 돼서 10이 되죠. 이 같은 경우는 곱셈의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어떻게? 지금처럼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숫자 6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전 앞서서 6을 만들었던 식에 한 가지 식이 더 만들어지죠. 숫자 6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단 숫자 6은 만들었고 숫자 4를 만들 때 어떤 게 사용됐어요? 사칭연산 말고 괄호가 사용됐어요. 이러한 식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 되죠. 문제를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사칭연산을 이용하라고 했지 사칭연산만을 이용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괄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방 찾았던 6과 4를 각 표에 한번 채워보면 6은 또 다른 식으로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숫자 4는 괄호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괄호를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칸도 또 채울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33을 한번 이용을 해볼까요? 33에 3을 빼면 30이 되고 30을 3으로 나누면 10이 되죠. 결국 이 10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괄호를 통해서 또 다르게 만든 식들이 세워질 수가 있죠. 이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33이라는 숫자를 이용하는 또 다른 식이 있어요. 굉장히 쉽죠. 33을 나누어 주면 당장 어떤 숫자가 만들어지죠? 1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숫자 3 4개를 무조건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포즈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시간이 있을 때는
분명 숫자 3, 2개로 만들 수 있는 수는 어떤 게 있을까? 그 다음은 숫자 3, 3개로 만들 수 있는 수는 어떤 게 있을까? 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사용할 수 있는 기호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괄호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사친연산 이외에 학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학년에 따라서 배우는 기호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루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팩토리얼도 사용할 수가 있고 로그나 지수 같은 경우 혹은 분수 같은 것도 사용을 할 수 있죠.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팩토리얼 3팩토리얼 빼기 3 더하기 3분의 3은 결과적으로 또 괄호도 없이 4라는 숫자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접했을 때는 1부터 10까지의 수를 만들려고 했지 이 수를 꼭 한 가지씩만 제시하라는 말이 없다라고 하면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2가지 이상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만들지 못한 수는 당연히 없어야겠죠. 포로 보면 빈칸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계산 순서로 인해 틀린 식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처음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제를 열심히 풀다 보면 중간에 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생각나는 대로 식을 적다 보니 곱셈이나 나눗셈은 먼저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꼭 연산의 순서대로 연산에 뭘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꼭 확인하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칸을 한번 채워보는 그리고 지금 주어진 식 이외에 또 다른 식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2주간 생각해 볼 문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주간 생각해 볼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무릎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요구르트 얼려 먹기를 좋아하던 철수는 냉동실에 넣어둔 요구르트 병이 왜 가끔 깨져 있는지 궁금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요구르트가 얼면 부피가 커져 요구르트 병이 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질의 부피가 변하는 성질을 활용한 사례를 3가지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2주간 열심히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답은 2주 후에 공개됩니다. 감사합니다.